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선뜻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순방 외교는 국격과 국익 모두를 손상시킨 외교였기 때문입니다. 순방 외교 출발부터 보여준 언론에 대한 옹졸한 보복 행위는 대한민국 언론 자유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숱하게 외친 자유, 이번 순방 기간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 규범과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조차 지탄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마저 훼손시켰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편적 가치, 국제적 규범 주장에 국제사회는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지 반문합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택했습니다. 이 선언이 미국과 일본에게는 성과일지언정 대한민국에게는 평화와 경제 양쪽 모두의 위태로움만 키웠습니다. 3년 만에 성사된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다자간 외교 협상력의 빈곤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북의 미사일에 대한 한중 간 협력 요구에 중국으로부터 냉정한 답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아래 정치적 신뢰에 의문을 품은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 우려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요동치는 국제질서에서 어떻게 우리 국익을 지키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외교 전략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국 중심주의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것인지 미국의 IRA 사례에서 우리는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더구나 이 중차대한 외교 순방에 대통령은 사라지고 김건희 여사의 행보와 보도 방식이 모든 언론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대체 대통령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외교 안보 라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촉구합니다. 지금의 대통령실과 외교 안보 라인으로는 정치 무경험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할 능력도 없고 개선의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전면 교체하십시오. 특별수사본부가 응급의료지원센터 직원 중에 참사 당일 출동한 직원, 현장에 먼저 도착한 재난거점병원 의료진, DMAT, 즉 재의료지원팀 팀장 총 3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을 누비던 용산 소방서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현장 실무진을 소환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뛰어든 의료진과 구조대만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은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채 참사 현장 의료진까지 소환조사 대상으로 삼고 압박한다면 앞으로 어느 의료진이 국가적 참사에 발벗고 나서기를 바랄 수 있단 말입니까? 수사의 칼끝이 아래로만 향하면서 진짜 책임자 나오라는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이번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2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공청회가 열립니다. 법안에 대한 일방적인 왜곡과 비본질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손배 폭탄으로 인한 사회적 고통에 응답할 입법의 시간이 열렸습니다. 입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인 공청회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던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도 여전히 거셉니다. 경총은 반대 의견서를 또 국회에 제출했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절대 받을 수 없다며 산업의 균형추가 무너지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합의가 힘든 법안입니까? 19대 국회 당시 47억 손배 가압류로 쌍용차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죽음이 계속되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그 약속은 노동자의 파업이
목숨 내놓고 싸워야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합의였으며 그 합의에서 출발한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하지만 19대 20대 국회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쌍용차 노동자들은 죽고 또 죽어야 했습니다. 정치의 무책임이 부른 참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재발 방지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만큼은 반드시 처리합시다. 추가적인 법안 발의도 좋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안과 최근 시민 5만 명의 입법 청원으로 올라온 법안까지 모두 올려놓고 토론하고 합의안을 도출합시다. 그것이 시민들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으면 사회적 참사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닌 당리당략을 앞세우면서 어떻게 시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죽음을 막는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노란봉투법과 국정조사로 만들어낼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대표 이기중입니다.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태원 참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킨 데 이어 박희영 구청장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의 본분을 저버린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용산구 의원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이태원 참사 조사특위 구성안을 가결해 놓고는 사흘 만에 본회의에서 전원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당원들과 직능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청장을 위한 탄원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주민을 대변하는 지방의원들이 할 일입니까? 구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삼는 박희영 구청장이나 스스로 구청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구의원들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원을 방패 삼아 버틸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물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여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는 올해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이라는 국토부와의 합의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는 파업 종료 직후부터 말을 뒤집어 안전운임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고 법안 개정을 책임져야 할 국회에서는 논의가 실종되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정권교체 이후 정부 여당이 운수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며 안전운임제 상시 확대 적용이라는 기존의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기 때문이고 지난 6월 파업 끝에 만들어진 지속추진 합의 이행을 미뤄왔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난 5개월을 기다렸던 화물노동자들의 배신감은 당연합니다. 그 5개월간 정부와 여당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위한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합니다.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오늘을 위해 노력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가 빛을 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수고에 응원을 보태는 것과 별개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대해서는 쓴말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대학 평생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하는 특별회계로 초, 중등 교육 재정을 3조 원 이상 끌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구수 감소에 따른 대학 지원 대책이라고 하지만 그 방법으로 초, 중등 교육 재정을 끌어다 오겠다니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형 밥 먹이겠다고 동생 밥그릇 뺏어온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초중고 교육에선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과밀 학급 해소, 노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성과를 내고자 교육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가벼운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편과 공공성 확대를 원칙으로 교육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고등교육은 고등교육대로 이 원칙에 맞게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재정 등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될 문제입니다. 이를 통해 무상등록금 시대를
이를 통해 무상등록금 시대의 기반을 만들고 더 나아가 학벌사회 해체까지 목표로 해야 합니다. 줄 세우기와 우열을 나누는 교육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능은 이젠 바뀌어야 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사회로 나서는 청소년들에게 몇 등급이라는 도장을 찍는 것이 우리 사회의 첫 번째 인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입니다. 수능은 모두가 대박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쪽박을 차야 누군가 대박이 날 수 있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옆자리 친구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대한민국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지금껏 버텨온 수험생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응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청년정의당도 열심히 나아가겠습니다. 네, 정의당 부대표 이현정입니다.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때로는 큰 사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과나 행적, 때로는 말 실수로 인해 별명이나 애칭을 얻기도 합니다. 저처럼 유명하지 않은 정치인들에게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부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닮고 싶지 않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세이돈이라는 별명입니다. 이 별명은 온갖 패러디물을 양산하고 정식 기사에 등장한 경우만 따져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는 서울시장이 된 2006년 이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서울을 아시아의 베네치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물길은 하천이 아니라 운하라는 차이점도 있지만 훨씬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없습니다. 이 차이를 볼 수 있는 하상계수는 1년 중 하천의 유량이 가장 적을 때의 유량을 일로 봤을 때 가장 큰 유량이 얼마인지 나타내는 값입니다. 유럽의 하상계수는 한 자릿수인 하천도 많고 커봐야 30을 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하상계수는 거의 400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다른 한강을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2011년과 올해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는 시기에 물난리가 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한강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볼 때 앞으로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시 서울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내 경인 아라뱃길과 한강을 다니는 유람선 시범 운항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여의도에 서울항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항이 완성되면 더 큰 배를 타고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 관광객들이 5,000톤급의 유람선을 갈아타 단조로운 경인 아라뱃길을 10노트 이하, 즉 시속 18.5km 이하로 운행해서 김포 관문을 거쳐 여의도까지 오게 됩니다. 우리에게 큰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기고 아직까지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세월호가 6,000톤급의 선박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강에 다니게 하겠다는 5,000톤 선박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배가 다니게 하려면 한강의 바닥을 파내는 준설공사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야 하고 계획대로 수상호텔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수질 악화와 한강 수생태계의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서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미 타당성이 없어 폐기된 사업을 되살릴 것이 아니라 8월의 폭우 사망, 9월 신당역 여성 노동자 살인사건, 10월 이태원 참사 등의 책임을 지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더욱 빈번하게 다가올 기후재난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10년이 훌쩍 넘게 이어온 한강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고 오세이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이제 스스로 내려놓으십시오. 서울항 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